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소라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소라 등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준은 변속이 좀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뭘 누르면 변속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변속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로 치면은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저속에서 출발할 때도 차로 치면은 4단으로 출발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소라 등급부터는 자전거 타면서 어느 정도 물을 좀 마실 수 있게 됩니다. 큰 발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전거가 조금 이제 살살 이제 좀 이제 멈추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맞고 좀 즐거움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자전거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 서서히 이제 인스타에 한 장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재밌거든.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런 거 운동한다 자랑도 하고 싶은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들이 조금씩 남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 소라 등급부터는 헬멧 없는 분들을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 뉴스에 자전거 타다가 뭐 헬멧이 없어서 머리를 다쳤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한가 보다, 써야 되나 보다. 그때 이제 조금 저렴한, 특히나 뭐 한 3만 원에서 한 6, 7만 원대 정도의 쿠팡이나 알리 이런 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헬멧들 대체로 이제 처음으로 구매를 해서 많이들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 소라 등급부터는 이제 주행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서 한 40km에서 60km까지 딱 평지로만 구성을 하면 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 성별 차이, 뭐 실력 차이, 뭐 이 개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40에서 60km의 평지는 어느 정도 탈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뭐 자전거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시기는 아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동호회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랑 같이 타면 재밌나? 저 사람들 다 이제 같이 타네? 나만 이렇게 혼자 타나? 좀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의사가 생겨서 이제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조금씩 해보기 시작하죠. 이제 동네 뭐 동호회 같은데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친구 따라 가입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들이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탄다. 그럼 뭐 굳이 동호회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친구들이랑 타는 분들도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단체 라이딩, 이 그룹 라이딩이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지를 좀 보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패드 바지 정도, 멜빵 없는 거,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옷 안에 입기 시작하죠. 그래도 아직 쫄쫄이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티아그라로 올라옵니다. 이 구동계로 치자면 이 티아그라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문, 그런 다들 좀 거쳐가는, 순식간에 넘어가는 그런 영역이긴 한데, 이 티아그라 그룹에서는 일단 대체로 동호회 가입이 끝난 상태죠. 아니면 이미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거나, 일단 동호회의 맛은 다 본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주변 라이더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는 내가 타느라 바빴는데 이제 슬슬 조금 이제 페이스도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좀 여유가 살짝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타나 못 타나 이런 게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그 기변에 관한 관심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죠.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고 내가 아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라이딩 코스도 평지가 조금 지겨워져요. 좀 맛없는데? 너무 맛이 밍숭맹숭한데? 좀 이렇게 좀 강한 맛 하나 싹 이렇게 좀 약간 매운맛 하나 살짝 넣어주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어필을 살짝 넣기 시작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조령 같은 코스 많이들 가시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유 3단 고개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케이 한번 가보자 하면서 남산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이제 여기서부터 어필을 살짝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남산이 아니라 저기 그 하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그쪽으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어필 연습을 또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필 올라가면서부터 관심이 생기는 게 뭐다? 내 기록이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바를 다운을 받고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티아그라 구간에 스트라바를 가입을 하고, 이제 장비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으로 소위 폰트라바라고 불리는 걸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스트라바에 내 기록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탔는지 기록도 좀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숫자에 조금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등급이 바로 이 티아그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숫자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핸드폰도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를 달아놓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때까지는 아직 핸드폰 거치대를 쓰세요. 이제 105 정도부터는 이제 거의 안 쓰기 시작하는데, 그 핸드폰 거치대를 보면서 속도 찍히는 걸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막 커뮤니티 이런데 막 한 번씩 들어가 보게 되잖아요. 이때 되면 그럼 커뮤니티 가면 뭐 평속 30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도전은 해보죠. 평속 30. 근데 도저히 안 나와요. 이때 평균 속도가 전체 라이딩으로 봤을 때 한 25, 6 정도 나오면 이제 티아그라 정도 된다. 그러면서 와, 도대체 저 사람들 평속 30 어떻게 찍는 거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슬쩍 들기 시작하죠. 약간 경외심도 좀 들고 와 대단하다. 난 언제 되는 거냐 하면서 죽을 똥 살 똥 매번 나갈 때마다 시도는 하지만 좀 실패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실력도 갖춰졌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전거에 대한 이해도 코스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메디오 폰도라고 하는 이 그란 폰도의 좀 짧아진 버전을 나가기 시작하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메디오 폰도는 충분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쫄쫄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쫄쫄이를 입기 시작합니다. 전혀 부담 없이. 하지만 이제 어디 혼자 가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 이제 쫄쫄이 무리로 나도 그 무리의 일부분일 때는 조금 이제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잘 타는 사람들이 옷 어떻게 입는지도 보고 아, 저 사람 옷 멋있게 입었다. 색깔 조합 좋네. 저 브랜드 예쁘네. 이런 눈이 서서히 트이기 시작하는 게 이 티아그라 그룹입니다. 자, 105 왔어요. 이 자전거의 등급에서도 105는 본격적인 그 자덕의 입문급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이 동호인들 자덕의 기준에서도 입문급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105 등급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구간에서 대거 기변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이제까지 내가 타오던 이 자전거 클라리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소라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눈에 안 차기 시작해요. 물론 105일 수도 있죠.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자전거 등급들이 많이 올라왔고 수준들이 다들 올라오셨으니까 저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자전거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왜? 이건 내가 그저 입문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내가 예뻐서 샀거나 내가 좋아서 산 자전거는 아니거든. 그냥 자전거가 필요해서 샀던 거여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브랜드에 대한 조사가 정말 많이 이루어져요. 어느 브랜드는 뭐가 좋고 뭐 스페셜 어쩌고 저쩌고 BMC 어쩌고 저쩌고 이때 다 나옵니다. 그때 이제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꽝 하면서 이제 자전거 누가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제 서서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경험에 의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내 조사에 의한 그런 견해들이 많이 나온다. 이제 직접적인 경험은 여기서부터 서서히 이제 내가 자전거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이제 체득하는 거라서 여기까지는 아직 공부한 내용에 기반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체로 이제 내 자전거에 최소 11단 혹은 12단 구동계가 이제 장착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이클링 컴퓨터, 소위 속도계라고 말하는 와후 혹은 가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자전거 이제 핸들바 앞에 딱 달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핸드폰이 빠지고 당연히 핸드폰 거치대 사라지고 핸드폰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이제 속도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도와 뭐 케이던스와 이런 것들 숫자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바가 깔끔해지죠. 그리고 이제 요쯤에서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클릿슈즈를 입문을 하시는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105 등급에서 서서히 이제 클릿슈즈로의 기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전했다가 넘어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 요 클릿슈즈를 좀 마스터를 하겠다고 여기서 노력해서 딱 정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때 이제 그런 페달에 의한 클바링이라고 하는 그 제자리에서 넘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이 105다.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뭐 실력은 꽤나 갖춰졌기 때문에 동호회 라이딩은 어지간해서는 큰 무리 없이 잘 다니시게 되고요. 서울로 치자면 뭐 동부 3고개, 5고개 뭐 이런 거 좀 힘들지만 돌 수 있고, 반포에서 출발은 좀 어렵고 양수에서는 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주말은 무조건 일단 라이딩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라이딩 장거리 뛰고 일요일날 리커버리 라이딩 하고 이제 월요일 출근하는 그런 진짜 순수한 자덕의 그런 패턴이 여기서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은 그냥 자전거 타는 날이라고 많이 지정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추천도 하고 해서 영문 속초 이런 장거리 라이딩 서서히 도전하시죠. 국토종주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05 구간에서 그란폰도를 굉장히 많이들 활발하게 또 신청을 하고 참가를 하시게 되더라고요.